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메타버스의 통신망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상, 신경제시대를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타버스가 창출하고 있는 경제는 메타버스 세계 내에 광고, 부동산, 콘서트, 영화제, 심지어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진출해 있는 분야만 봐도 현재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플랫폼들은 아직까지는 독립된 게임의 형태로 제각기 분리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이 기존 2D, 3D 게임을 통해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PC, 콘솔 등의 기존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 우리를 가상현실로 이끌어줄 VR 기기, 이동이 가능한 런닝머신형 기기, 가상현실 속 물건을 만질 수 있는 장갑 등 첨단 기기들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메타버스 현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착용하는 장비만큼이나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연결시켜줄 통신 환경 역시 중요한데요. 전세계 가상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상호작용을 하고 미션을 달성하는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완벽한 메타버스 세계를 위해선 그 방대한 양의 트래픽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메타버스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 메타버스의 차세대 통신망 6G와 스타링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잘 구현하고 있는 영화로 평가되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가상의 캐릭터들이 전장을 나가며 대규모로 이동을 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고 심지어 거대한 건담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 캐릭터들의 실제 플레이어들은 전용기기에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실제 거리를 활보하며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 내에서 플레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한 가상 공간에 몰리게 된다면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플레이어들이 VR 장비를 착용한 만큼 자신들의 다양성 있는 모습과 모션들이 현실 세계에 못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상세계에 쏟아내는 이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메타버스 VR에 적용한 통신 기술이 바로 5G입니다. 5G는 4G보다 최대 20배가 빠르고 초저 지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엄청난 트래픽량과 트래픽이 몰리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달된 통신 기술로서는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3일 처음으로 5G가 도입이 되는데요. 5G 가입자 수는 1200만 명으로 2년 만에 우리나라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5G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저마다 공격적으로 5G 마케팅을 하고 VR과 같은 가상현실 컨텐츠를 내어놓으면서 5G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죠. LG U+는 5G를 기반으로 한 게이밍 컨텐츠를 내어놓는가 하면 KT도 매달 두세 종의 VR 게임을 자사 VR 채널에 업데이트를 하고 SKT는 아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순촬영대 입학식을 열어주기까지도 했으니깐요. 현재 메타버스에 상용화의 교두보 단계인 VR, AR 콘텐츠들을 통신사들이 주도하고 내어놓으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이 보다 메타버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신사들은 그냥 그저 가입자 수만 늘리고 기지국만 조절을 해서 데이터 통신만 원활하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통신사들이 내어놓는 VR 컨텐츠의 규모가 5G 가입자 수나 늘리려고 하는 마케팅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고, 심지어 KT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원천 IP를 1000개 이상 대형 타이틀 100개 컨텐츠를 제작하는 뜻을 밝히면서 2023년 말 기준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 중 가장 높은 투자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후원 장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만큼이나 현재 통신사들 역시 VR, AR 사업에 적극적으로 컨텐츠 경쟁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본다면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이런 현상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알고 보면 통신사들이 5G와 VR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차세대 통신망 플랫폼으로서의 깊은 야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것을 설명드리면 2010년 중반 때 통신세대가 3G에서 4세대 LTE로 전환이 되면서 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 수익이 통화요금 수익을 앞지르게 됩니다. 3G 당시에는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카카오톡도 잘 안 보내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영상 시청은 꿈도 못 꿨을 때죠. 하지만 LTE가 도입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혁명적인 속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소비자들의 데이터 소비가 폭증하게 되죠. 여담으로 OTT 같은 서비스가 급성장한 것도 이런 4세대 통신망의 등장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통신사들이 겪는 딜레마가 발생이 되는데요. 바로 데이터 수익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데이터 소비량 역시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2016년 LTE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이동 트래픽이 2015년 12월 17만 3,847TB에서 2020년 7월 66만 5,965TB로 4년간 무려 4배가 증가했고 2015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4기가 수준이었던 1인당 트래픽이 2020년 7월에는 10기가에 달하며 개인 무선 트래픽 10기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써도 통신사들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고 말죠. 결국 통신사들의 무선 데이터 수익률은 줄어들고 가입자들의 평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캐시카우를 찾게 됐는데요. 이때 통신사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5G를 통한 메타버스였습니다.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700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서 VR, AR 콘텐츠 산업에 적극 뛰어들면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까지 함께 데이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순출향대 입학식에서 SKT가 직접 순출향대 학생들을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한 입학식을 주최한 것도 이런 5G 사업의 확장과 메타버스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G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LTE 비교해서 빠른 것일 뿐 완벽하게 메타버스에 적합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래 메타버스에는 현재 블록 모양의 캐릭터나 만화 같은 캐릭터로 단순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보다 정말 현실성 있는 3D 그래픽의 아바타와 생동감 있는 모션 그래픽들 등 지금 구동하는 VR 메타버스가 발생해내는 트래픽보다 몇 배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3D 홀로그래픽 영상, 끊기지 않는 가상현실을 가능케 할 통신기술 바로 6G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6G는 개발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상되는 6G의 성능은 기존 5G보다 50배 빠른 1TBps 이상을, 사용자 체감 데이터 속도는 10배 빠른 1GBps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5G에 쓰이는 밀리미터 길이의 파장을 가진 기가헤르츠 대역보다 6G는 테라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며 동시에 많은 채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G 테라헤르츠 대역은 1제곱미터당 수백 개 이상의 장비에 5G보다 더 많은 기기에 데이터를 송실할 수 있고 1T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메타버스 속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한 번에 몰리더라도 부드러운 연결이 가능하죠. 6G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미래에 상상하는 메타버스 기술들이 정말로 구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신사들이 이처럼 5G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유 역시 6G로 불리우는 4세대 통신망의 시장 점유율을 고객 이탈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죠. 물론 이 6G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 전파 감쇄 문제, 적외도 위성 사용, 기지국 기술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 메타버스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6G로 통신망 전환은 필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면 이런 장면 역시 나옵니다. 플레이어들이 적들의 추격을 피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한 차량을 타고 위태롭게 플레이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추격을 피해서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지 않은 지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LTE나 5G는 근거리 기지국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도시 외곽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연결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나름의 초연결 사이라고 만든 것이 메타버스인데 이동 중이거나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망 연결의 한계를 뚫고 메타버스를 가능케 해줄 통신 역시 차세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인데요. 스타링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적게도 소형위성 12,000개, 단기적으로는 4만여 개를 쏘아올려 지구 전역에 1GBps급 속도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감싸서 전세계 도시 외곽, 오지를 막론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미 발사한 수백 개 위성을 통해 북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위성과 비교해 품질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라면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보다 40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초연결에서 스타링크가 주목되는 이유는 스타링크 특징 중 하나인 저고도 위성의 연계가 현재 6G의 도입에 꼭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4G와 5G 수준 단계의 통신망은 도심 내에선 이미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단순히 도시 외곽, 오지, 인터넷의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주요 서비스하고 있지만 스타링크의 기술이 6G 기술 개발로 고도화가 되어 속도, 대역폭 등이 개선이 된다면 스타링크가 띄운 위성들을 통해서 6G의 전세계 초연결 사회, 즉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의 환경을 구축해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현실판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라고 불리는 앨런 머스크가 우주 인터넷이라는 스타링크 사업을 펼친 것은 단순한 인터넷 공급뿐만 아니라 지구상 무한 연결이라는 세계의 데이터 초연결이라는 야심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연관 산업이 컨텐츠, 기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구동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통신부터 갖춰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통 3사부터 일론 머스크까지 전 세계적인 초연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상현실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 키워드인 초연결이 단순히 우리 사회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속도만 빨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상현실로서의 새로운 형태로 초연결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와 관련된 통신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더욱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투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